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좀 충격적이고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근에 유로 엔캡에서 2023년 안전도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차 순위가 공개가 됐어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 순살 카니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은 타입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안전에 대한 이야기, 차 충돌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여러분들 근데 안전한 차 하면은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볼보를 생각을 하시겠죠? 꼭 아니면은 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BMW, 벤츠 뭐 이런 차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앞서 나열했던 브랜드 중에 순위권에 있는 브랜드는 이게 또 뭐 BMW, 벤츠만 있고, 순위도 6위, 10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와, 그러면 1등이 누구냐? 저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니오가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실제 여기 모든 품목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어떤 일인가, 이거 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이 니오라고 하는 차 유럽에서 진짜 많이 보여요. 유럽 전역에서 이 니오를 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막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확실히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안전도 테스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유럽 기준으로 지금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미국에서는 뭐 IIHS,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로 엔캡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 중에서도 IIHS 쪽의 자료를 조금 더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기는 하죠. 유로 엔캡이 IIHS보다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긴 있어요. 바로 유로 엔캡은 유럽에서 규정하는 안전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만 그냥 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가 있는 거고, 이 때문에 각 국가별로 시행되는 엔캡 테스트마다 기준치가 달라요. 반면에 IIHS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연구소에서 보험사의 지원으로 테스트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IIHS의 기준치와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유로 엔캡은 유럽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차량 한에서만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로 엔캡이라고 명칭이 붙은 겁니다. 한국도 이 엔캡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 엔캡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NHTSA 엔캡이 있고, 일본은 J 엔캡, 그 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라틴 엔캡, 꽤나 많은 국가에서 이 엔캡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각 국가에서 규정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합산하여 안전도를 나누기 때문에 유럽 엔캡에서 만점 받았다고 해서 한국 엔캡에서도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 지켜보는 뭐 항목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뭐 IIH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전 세계 기준으로 뭐 하는 테스트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엔캡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유로 엔캡은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는지 큰 틀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정면 충돌은 100% 충돌, 40~50% 충돌, 25% 옵셋 충돌 등이 있고요. 이 충돌 테스트 방식은 IIHS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몰 오버렛 테스트와 거의 비슷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측면 충돌 시험, 뭐 차대차 충돌, 뭐 전복 안전도, 좌석 안전도, 보행자 안전도, 그리고 제동력과 유아 보호 시험 등 총 8가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각 항목마다 적절한 점수를 얻으면 안전한 차로 손꼽히는 거죠. 유로 엔캡도 1996년도에 만들어진 단체라 꽤 오랜 역사를 가졌고, 안전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유럽권 지역의 특성상 무시하기에는 꽤나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그런 기관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름 저명한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테스트 방식은 우리가 알겠다. 그럼 가장 안전한 차는 어떤 차인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브랜드인 니오의 ET5가 1등을 했습니다. 니오라는 브랜드 처음 설립된 게 2014년도예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건 2022년도죠. 14년에 설립한 이후로 8년 동안 레노버나 바이두 같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받아서 급성장한 스타트업이죠. 최근 중국차 스타트업들이 대거 줄줄이 파산 행렬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아무튼 니오 ET5는 니오 브랜드 내에서도 중형 세단의 전기차입니다. 수출된 국가로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이고요. 실제로 유럽 현지 내에서도 평가가 꽤 괜찮은 차 중에 하나예요. 도로에서 많이 보이면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격을 싸게 내놔도 유럽에서는 안전이 1순위입니다. 옛날에 현대차 조금 안 좋은 게 그 돌아다니는 냉장고라고 그 탑기어에서 조롱 섞인 말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 중국차였나? 중국차 사면은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폭탄 터뜨려가지고 날려버렸던 것도 그 중국차지? 네, 중국차.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충돌 테스트에서 1등을 받은, 도로에서도 많이 보이는 차로 성장을 한 거예요. 어린이 탑승 보호, 보행자 안전 지원 부분에서 각각 96%, 85%, 83%, 81% 등 훌륭한 성적을 거뒀고요. 특히나 안전 지원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부분 만점에 준하는 수준의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들 보면 차체 강성이나 안전도 등 신경을 쓰지만 주행보조 시스템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바디 강성도 단단해서 탑승자 보호도 잘해주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똑똑해 사고 방지에 탁월하다는 게 유로 NCAP의 설명입니다.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유로 엔캡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유로 엔캡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깐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을 진짜 깐깐하거든요. 특히 유럽도 북유럽도 되게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험 성적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등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폭스바겐의 ID7이 차지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준대형 전기 세단으로 이 차가 국내에도 출시를 할 거다 말 거다 말이 많았던 차 중에 하나죠. 이 차가 23년도 안전한 차 종합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ID7도 탑승자 보호 95%, 어린이 탑승자 보호 88%, 보행자 안전 83%, 안전 지원에서 80%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충돌 안전성이나 탑승객 보호 모두 훌륭한 성과를 거뒀는데 아쉬운 부분은 AEB, 그러니까 전방 충돌 안전 그 레이더 센서 있죠. 요게 인식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치명적인 거는 후진 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 AEB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거기다 자전거 또한 인식을 잘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 다음은 3등이에요. 벤츠의 경차 브랜드죠. 스마트3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조그만한 경차이지만 가격은 경차스럽지 못한 차. 바로 이 차가 3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차도 22년도에 출시가 된 이후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가 되는 모델이죠. 한때 벤츠 2대 주주였던 지리자동차의 입김을 받아서 SEA 플랫폼을 활용한 소형 전기차로 나온 겁니다. 이 SEA 플랫폼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예요.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차도 탑승객 90%, 어린이 탑승 보호 86%, 보행자 안전 84%, 안전 지원 85%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긴급 제동 시스템인 AEB에서 반응성이 좋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이 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점수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4위예요. 4위도 중국의 니오차가 차지를 했네요. 중형급 SUV인 ES7이 차지를 한 건데요. 유럽 시장은 75kWh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 중국 내수용에는 최대 150kWh 배터리가 장착이 된 전기차죠. 에어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장착되는 전기차라 나름 가성비적인 모델로도 손꼽히긴 하는데요. 이 차의 경우 탑승자 보호는 93%, 어린이 탑승자 보호는 85%, 보행자 안전은 80%, 안전 지원은 79%로 안전 지원 부분에서는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도 2등과 3등과 마찬가지로 AEB 시스템이 차량 인식을 잘 못해서 긴급 제동이 미숙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5위는 비아디의
돌핀이 차지를 했네요. 야, 비아디가 일전에 저희가 촬영했었던 브랜드죠. 이게 저희가 유럽 그때 어디 갔을 때 찍었지? 오스트리아 갔을 때 이 비아디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디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승용 전기차 진출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돌핀도 우리나라에 출시할 비아디 차량들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차는 탑승자 보호 89%, 어린이 탑승자 보호 87%, 보행자 안전 85%, 안전지원 79%로 니오 EN7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돌핀도 AEB 시스템이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식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1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차들이 이 AB가 점수가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중국 차나 독일 차나 뭐 비슷한데, 이게 왜 낮은 점수를 받는지 좀 이유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자, 나머지 6위부터는 유럽 차들도 종종 보입니다. 뭐 벤츠 EQE SUV가 6위, 그 이후부터 또 중국 차가 쭉 나오죠. BYD가 이제 4대 정도가 더 있고, 신형 5 시리즈는 1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차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이 그래프로도 몸소 느껴집니다. 더욱이 중국 차들은 전기차가 거의 주력이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중국 자동차 제조사 대다수가 전기차 시장에 목숨을 건 투자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받은 만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게 팩트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왔다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때문에 중국 차가 1등이라서 욕할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할 거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상위권이 독일차와 중국 제조사인 만큼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근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현대기아도 차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이 보여요. 미국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IIHS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차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상위 17개 차종들 중에 국산 차가 꽤 밑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아 EV9이 12등, 호나는 17등이에요. EV9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탑승자 보호가 88%, 보행자 안전이 76%, 안전 지원이 83%를 거뒀고요. 탑승자 보호 같은 경우 정면 충돌했을 때 가슴 흉부 압박, 측면 충돌 시 목뼈 부상 위험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나는 탑승자 보호가 80%, 어린이 탑승자 보호가 83%, 보행자 안전이 64%, 안전 지원이 60%로 꽤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정면 충돌을 했을 때 흉부 압박과 다리 부상이 있는 게 나타났고요. 동승석도 허벅지 쪽 부상이 생긴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측면 안전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밖에도 안전 지원 부분에서 ISL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평가가 좋지 못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거 얘네들 미국에서도 자꾸 빠꾸 맞더니만 유럽에서도 빠꾸 먹네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단순히 그냥 중국 쪽이다 다 좋다, 이게 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가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뭐 최근에 샤오미의 SU7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차가 미국에 진출을 할까요? 뭐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약간 껄끄럽고 경제 가지고 이제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안 팔리는 부분들도, 혹은 진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5년 이내로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으로 진출할 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필요 없어. 유럽의 엔캡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오면은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중국 전기차가 출시할 거란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지금 현재 마사다, 뭐 체리 같은 소형급 전기차들이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브랜드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부품들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제조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조립을 해서 각계 이제 판매하는 상황이고, 브랜드로 들어온 거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저희가 촬영했었던 비아디의 T4K, 혹은 이제 대형 버스와 트럭 같은 지게차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좀 이렇게 중국에서 커다란 브랜드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뭐 비양디도 승용차 전기차를 지금 인증을 준비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했었죠. 가격은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기는 하는데 당연히 시중에 풀려 있는 전기차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메리트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중국이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에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가성비 때문에 사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대도 저렴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게다가 중국 전기차 좋은 건 알아도 우리나라 현대 기아 못지 않아요. 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그런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 아니라면은 굳이 중국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정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굳이 벌써부터 두려움을 갖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게다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뭐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중국 전기차가 뭐 더 좋아요, 중국 전기차 만세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매국노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설레발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매국노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자, 좀 세게 마지막에 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좋아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공포심 조장하고 뭔가 설레발 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광고비도 받았는데 광고비 표시 안 하고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세상엔 거짓말이 없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다 티가 나는 법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셔야 돼요. 영상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